공황장애로 가장 힘들었던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누군가 옆에서 너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함께 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공황장애를 겪고 또 좋아졌다가 재발하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극복하게 된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비행기를 다시 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이 지긋지긋한 심장 두근거림과 또 수면 공황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지금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께 해답이 될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꼭 이 영상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려면 딱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몸을 이완하는 것, 그리고 뇌신경을 이완하는 것, 마지막으로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예전에 저를 떠올려 봤더니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눈이 떠지면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게 너무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졸리면 잤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평소엔 느껴지지 않던 이 심장 소리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불안감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명확하게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제발 진짜 간절하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싶다. 병원에 가도 대부분 약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약은 괜찮은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또 2주 있다 지켜보자 이런 말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지어 약 효과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집에서 이 불안을 견디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황장애는 시간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제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심지어는 이 불안의 범위가 점점 확장됐어요. 처음에는 버스만 못 탔는데 이제는 택시도 못 타고 기차도 못 타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산 송장같이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살 거면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병에서 벗어나보자. 그때부터 공황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불안에 좋다는 것들을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밥만 먹으면 다 토해서 몸무게가 10kg도 넘게 빠졌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 전에 유튜브에서 수면 유도 영상 틀어놓고 어찌어찌 겨우 잠들어도 1시간 만에 놀라서 깨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는데요. 그래도 살고 싶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낮은 언덕이 있었거든요. 이 언덕이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길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오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반드시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비 오는 날엔 우산 쓰고 걷고 또 밖에 못 나가는 날에는 지하 주차장을 걷거나 새벽에 아파트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잖아요? 그때마다 또 공황이 올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서 죽을 것 같고 또 운동을 해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심장이 뛸 이유를 만들어주자. 그때부터 불안해도 뛰기 시작했어요. 뛰니까 심장이 빨리 뛰는 거야 라고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운동이 끝나고 이 심장박동이 안정되면 그 불안했던 마음도 같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꾸준히 달리기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꾸준히 했던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불안 증상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몸의 불안은 줄었는데 머릿속에 있는 두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때도 물론 스스로 느끼고는 있었어요. 다만 아주 조심조심히 살고 있었을 뿐이죠.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들을 억지로 피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방심이 시작됐어요. 달리기도 점점 안 하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 놀 때 술도 한잔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아 덥다 라는 생각이 스치고 나서 쓰러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을 찾았고 저는 재발했습니다. 이때 정말 최악이었어요. 처음 공황장애를 겪었던 그 순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지니까 이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냥 이 삶을 포기할까 싶었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 달리기, 즉 몸의 불안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공황장애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때 기적적으로 두 번째 열쇠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보게 되었고 호흡이라는 열쇠를 찾게 된 거죠. 이 강의 내용은 편도체와 전전두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편도체는 뇌의 위험 알람 같은 겁니다. 이 알람이 계속 울리니까 우리는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 알람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호흡이었습니다. 이 뇌의 신경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호흡이었던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호흡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심장박동이나 소화기능 같은 건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없는데 이 호흡만큼은 내가 의식적으로 느리게 깊게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복식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존부터 했던 달리기는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즉 몸을 이완하는 달리기 그리고 뇌신경을 이완하는 복식호흡 두 가지를 병행해서 꾸준히 실천했던 거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긴장됐을 상황인데 몸의 반응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심장도 막 크게 뛰지 않았고 불안하고 쎄한 느낌 그게 원래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때 진짜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효과가 있구나. 몸을 이완하고 뇌를 이완하는 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이 편도체, 즉 위험의 알람이 조금씩 덜 예민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건 바로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 습관 교정을 위해서 이때부터 생각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생각 일기를 통해서 비행기도 잘 타게 되었죠. 생각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요. 애초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일을 없애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상황을 긴장과 불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저는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바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운전을 왜 저따구로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런데 생각 습관을 바꾸고 나서는 이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운전이 좀 서툰가 보다. 아니면 화장실이 급한 사람인가 보다. 또 성격이 좀 안 좋은 분이네. 이 정도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막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게 제 스스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위험이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머릿속 알람인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예전에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혼자 의미를 만들고 늘 긴장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계속해서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들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결국 생각 습관 교정은 단순히 좋게 생각하자 이런 게 아니라 내 뇌가 이 세상을 위험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던 거죠. 결국 저는 몸의 이완, 또 뇌의 이완, 생각 습관 교정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반복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공황장애를 극복한 지 6년도 넘었고 그동안 약을 먹은 적도 또 공황 발작이 온 적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 여행도 다녀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라면도 시켜 먹고 쿨쿨 잠도 잤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비행기 맘 편히 타고 거기에서 잠드는 거였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도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마음속에 먼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서 뭐 하지? 뭘 먹으면 좋을까? 하는 즐거운 계획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문득 드는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몸에 어떤 예민한 곳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도 사라졌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도 사라졌어요. 삶이 훨씬 단순해졌고 정말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몸의 이완, 뇌의 이완, 생각 습관 변화, 이 세 가지를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지금 힘들어하는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너무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멘토링 하셨던 분으로부터 깜짝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랑 함께 공황장애 극복 멘토링을 하시고 나서 약을 끊으시고 벌써 2년째 불안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다는 연락이었어요. 제가 그 언덕을 오르면서 수없이 외치고 외쳤던 말들이 현실이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방법은 이미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실천만 하시면 돼요. 혼자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어렵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조금 더 제대로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랑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내 스스로 불안에서 벗어나는 힘을 길러야 영원히 불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는 그 마음이 들 때 용기 내서 행동해보세요. 멘토링을 받으셨던 다른 분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저와 함께하는 방법을 아래 고정 댓글에 준비해 두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공황장애는 절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마주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이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을 봤듯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극복 노력을 함께 해주고 또 언제든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힘들고 외로우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작은 일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를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다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신지 또 얼마나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의 어려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황장애는 절대로 시간이 해결해주는 병이 아니에요. 약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꼭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면 두렵다, 알면 두렵지 않다. 공황극복 멘토 조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